자, 내가 여기서 5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할게. t는 0보다 커야 돼. 지수함수기 때문에. 자, 그럼 쟤는 t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t분의 1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는 양쪽에 t씩 곱하면 t제곱 얘 먼저 쓸게. 마이너스 3t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야. 얘 해석하는 방법이야. 일단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x값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긴데, x값이 두 개가 나오려면 t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지?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에 이 t값이 두 개가 나오려면 1번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됐죠? 얘 판별식 치면 9 b제곱 마이너스 4x니까 4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넘어가서 5니까 k는 4분의 5보다는 작다. 됐어요? 근데 니네 이 앞에 거 이거 요 앞부분 요거 해석할 수 있어요? 요거? 얘가 베타고 여기 알파인데 요거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다 해석해봤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너 맞았어? 근데 중요한 게 이 앞부분이야. 이 뒤에는 판별식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 앞부분인데, 이 앞부분 해석하는 방법이, 자, 얘 아래로 볼록이고, t가 2분의 3이야. 그죠? 그런데 우리는 t가 뭐보다 큰 쪽을 그려? 0보다 큰 쪽만 그린다고. 2분의 3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t가 0일 텐데, 요렇게 요 빨간색 그래프만 보는 거라고. 근데 0보다 큰 지점에서 실근이 두 개가 생긴다는 뜻이라. 그치?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에서의 실근은 뭐랑 만나는 게 실근이야? x축, 여기서는 이제 t축이 되겠지. t에 관한 식이니까. 얘가 여기서는 t니까 t축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x축이라고 부르니까 0보다 큰 지점에서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줘야 된다고. 만나는 지점이. 이해돼? 그러면 t값이 0일 때 함수값, t값이 0일 때 함수값은 빵빵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러면 x축이 여기서 만나려면 이 k 플러스 1은 이렇게 그려졌을 때 0보다 위에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이해돼? 그래야 얘가 위에 있어야 이렇게 아래로 가면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 두 근이 만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1은 뭐보다 커야 되니? x축보다는 커야 돼. 얘가. 이해돼? 이해됐어요? 그래야 이렇게 그려졌을 때 x축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x축보다 밑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졌는데 x축보다 밑에 있으면 근 하나밖에 안 생겨요. 이해되니? x축이 이렇게 지나가줘야 알파 베타가 생긴다고. 그래서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라는 범위가 나온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4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요거 내가 두 번째 풀이한 거 요거 기억해. 니네 이 앞에 거 찾는 거 쉽지 않아. 오케이? 그럼 490번. 590번. 아까랑 문제가 비슷한데 얘는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왜 높냐? 여기서도 똑같이 치환할게요. 5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우리가 t값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아까랑 다른 말이 뭐냐면, 아까는 서로 다른 두 근이었고 요번에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야. 양의 실근. 양의 실근, 근은 누구의 값이야? x값이지, 그지? x값이 두 근인데 x값이 0보다 큰 부분에서 나와야 된대. 그러면 x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가 중요하다. 5의 x제곱이 5의 0제곱보다 얘가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x가 얘가 커야 된다고. 이해됐니? 왜? 양의 실근이니까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5의 0제곱보다는 얘가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5의 0제곱이 몇이야? 얘가 1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치환을 했는데 5의 x제곱하고 t는 같은 건데 5의 x제곱이 1보다 크대. 그 얘기는 t값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1보다 크다라는 걸로 이 말 하나 때문에 바뀌어요. 얘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0보다 크게 하면 이 문제는 틀려져. 지금부터 이제 풀이는 다 똑같아. 자, 저거 치환했으니까 얘는 t제곱, 여기 플러스 1은 앞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5t가 되겠죠. 5 곱하기 5의 x제곱이니까 플러스 k는 0이고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k는 4분의 25보단 작고 요 앞에 부분의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어. 이 앞에 부분은 아까랑 똑같이 내는 거야. 자, 얘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 t가 몇일 때니? 2분의 5일 때죠. 그지? 근데 우리는 t 뭐보다 큰 걸 그릴 거야? 1보다 큰 걸 그릴 거야. 그럼 여기가 1이겠지. 여기가 2분의 5니까 1보다 큰 부분 이렇게 되는데 1보다 큰 부분에서 근이 두 개가 생겨야 된다고. 그럼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줘야 두 근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에 함수값 1 넣었을 때의 함수값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그럼 여기는 k 마이너스 4가 되죠. 여기 1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그 함수값이 이 t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두 점이 만난다고. 아까처럼 이렇게 했을 때 요 위로 이 함수값 위로 얘가 지나가 버리면 근이 두 개가 안 생긴다고. 아까랑 문제풀이는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됐니? 얘는 넘어가면 뭐보다 커야 된다? 4보다 커져야 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의 개수는 얘가 6점 몇이잖아. 그럼 4보다 커야 되니까 5하고 6 두 개가 되겠지. 이해되니? 문제 이거 중요하다. 이거 오답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할 때 이거 두 개 같이 연동해서 하는데 588번도 앞부분 알파 값 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잘 몰랐던 거니까. 자, 그 다음 질문 593번. 얘가 킬러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이때 당시는 21번, 19번, 30번이 킬러였는데 22년도 최근에는 킬러 이런 유형은 없어졌어. 예전엔 딱 번호가 지정돼 있었어. 19, 21, 30 얘네들은 무조건 킬러였는데 지금은 14번이 킬러일 때도 있고 보통 29, 30에 많이 몰려있긴 해. 근데 28번까지도 모의고사 문제에서 킬러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때 당시에는 킬러였는데 뭐 이거는 풀이 방법을 알면 할만은 해. 자, 내가 이거는 문제가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뭐 고2 때부터는 학교에서 기출을 주거든. 기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금 해주고 니네가 바로 풀어보고 집에서 한 번 더 풀어봐. 모의고사 같은 거 이런 애들 풀이 할게요. 자,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한대. 근데 점 A가 얘 위의 점이래. 그럼 요거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B는 로그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K야. 이게 첫 번째 식이야. 두 번째, 점 A를 Y는 X 대칭했대. 얘 Y는 X 대칭하면 저 좌표는 B, A가 됩니다. 그죠? B, A가 된 점이 얘 위에 있대. 그럼 얘를 여기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대입할게요. 여기다 대입하면 A는 4에 B 플러스 K 플러스 2. 얘가 두 번째 식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푸는 문제야. 이 문제가. 근데 우리가
메인으로 풀어야 될 건 누구야? A값, B값이야. 됐니? 근데 여기 미지수가 총 3개잖아. 총 3개잖아. 근데 연립은 지금 식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일단 난 얘랑 연립하기 위해서 얘를 A는으로 바꿔줄게. 얘를 A는으로. 자, K 이항하면 로그 2에 A 플러스 2는 B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요거 바꿔주면 A 플러스 2는 2에 B 마이너스 K제곱이 되고, 따라서 A는 2에 B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돼. 나 지금 얘를 뭘로 변경한 거다? 얘로. A는 2에 B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됐다. 요 식을 이렇게 변경한 거야. 지금 뭐 하려고? 연립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연립하면 여기 A니까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얘랑 얘가 같다. 그러면 4에 B 플러스 K 플러스 2는 2에 B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야. 자, 요거 쪼갤게요. 쪼개면 얘는 4에 K제곱 곱하기 얘는 2의 2B제곱이라고 쓸게. 4B제곱을 이렇게 쓸게. 자,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 이것도 쪼갤 거야. 곱하기 2의 B제곱. 됐죠? 그리고 얘 넘어오면 플러스 4는 0이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주 목적은 A값, B값이야. 그럼 난 여기서 B값을 구할 건데, 2의 B제곱을 내가 이제 T로 치환할 거야. 물론 T는 0보다 커야 돼. 얘는 4K제곱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T 플러스 4는 0인데, 일단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K값이 문제야 지금 현재. 그치? K값이 문제인데 이 K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T지. 근데 여기서 얘가 오직 몇 개만 존재한대. 한 개밖에 존재 안 한대. 이 B값이 한 개만 나와야 된대. 그럼 얘가 한 개만 나오려면 T값도 몇 개야? 한 개만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됐니? 그럼 요건 판별식 칠게. 얘 제곱 2에 마이너스 2K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얘한테 마이너스 4 곱하면 16 곱하기 4K제곱.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죠? 여기까지 됐니?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거야, 지금. 그럼 요거는 4의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얘는 넘어갈게. 그러면 4의 K제곱인데 16이 4의 제곱이지. 16이 4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겠지. 그죠? 이해되니? 얘 넘어가면 플러스 될 거고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거야.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니까 위에가 같으면 되겠지. 이 위에가. 그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 2K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2K가 마이너스 2니까 K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 K 값은.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B값 구하러 갈게요. B값.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분의 1 T제곱. 얘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얘는 2T가 될 것이고 플러스 4는 0이 돼요. 여기까지 됐니? 양쪽에 4씩 곱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은 0이고 얘는 T-4의 완전제곱. 그래서 T값이 4야. T값이 4야. 얘가 4야. 그럼 2의 B제곱이 4니까 4는 2의 제곱이지. 그래서 B값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됐니? 그러면 A값은 이제 여기서 구해주자. A는 B가 2고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빼기 얘 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8 빼기 2니까 A 값은 6이 됩니다. 됐니? 그래서 A 곱하기 B는
12예요. 문제 좋은 문제야. 근데 뭐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연립하는 요 방식이나 K 값을 구하는 요거. K 값을 구하는 힌트는 누구한테 나왔어? 판별식 D는 0에서 나온 거야. 요거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요거는 기억 한번 해봐.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 598번. 누구 거지? 승현이? 자, 우리 명제 배울 때 이거 무슨 관계라 그랬지? 교집합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포함 관계야, 포함 관계. 누가 크단 얘기야? 교집합하면 누가 나오니? 작은 게 나오지? 그럼 누가 크단 얘기야? B집합 안에 A집합이 포함됐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거 풀었을 때 부등식에서 B집합이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얘부터 풀게요. 밑이 0과 1 사이니까 x 플러스 2 x 제곱하면 밑이 0과 1 사이에서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풀리지? 작을 때 크고 클 때 작은 거니까. 그지? 자, 이쪽으로 싹 다 넘길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1, 2 이쪽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값. 자, 요게 A집합. 자, B집합은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만 보면 돼. 절대값 x-2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지? 절대값 쳐서 A가 나오는 건 마이너스 A하고 A고 작을 때는 사이값. 됐죠? 양쪽에 다 2씩 더해주면 2-A x A 플러스 2 요게 B. 수직선에 그려보면 얘부터 갈게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요. A가 B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얘를 감싸고 있어야 돼. 이게 A집합이라면 B집합은 이렇게 돼야지 저걸 만족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2-A야. 이 지점이 A 플러스 2야. 자, 2-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일단 작아야 되고 얘가 여기서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얘는 빵꾸 나 있고 얘는 색칠까지 돼 있기 때문에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그지? 자, 얘는 A 플러스 2는 2보다는 커야 돼.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럼 얘 넘기고 넘어가면 3보다는 A가 크거나 같은 거지. 그지? 자, 얘 넘어가면 0이지? 0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얘기겠지? 0보다도 크고 3보다도 크면 어디서 겹쳐? 여기서 겹치죠? 최소값은 3이 돼. 야, 600번 맞은 사람 맞았어? 풀 수 있어? 승희 맞았어? 풀었어? 이것이 예전에 내가 킬러가 몇 번이었다 그랬지? 아까? 19, 21, 30이라 그랬지? 19번이야. 근데 풀이법을 모르면 어렵고 알면 되게 쉬워. 알면 되게 쉬운데 해줄게요. 니네 질문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니네가 못 풀 텐데 내가. 잘 봐. 지수부등식에서 우리가 뭐가 같아야 돼? 밑이 같아야 지수끼리 비교를 하지. 그치? 그럼 니네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얘하고 얘가 전혀 관계가 없냐? 라고 보기가 힘들어. 이건 두 개 분명히 관계가 있는 애들이야. 그래야 지수끼리 뭔가를 연동시킬 거 아니야. 밑이 같아야 지수끼리 크다 작다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내가 요 루트 2 마이너스 2를 뭐 K라고 내가 딱 지정을 해볼게요. 얘를 K라고. 근데 얘를 제곱하면
얘를 양쪽을 이렇게 제곱하면, 얘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2, 뒤에 거 제곱 1 더하면 3. 앞에 뒤에 곱한 거의 2배가 2루트 1이에요. 얘가 K제곱이 돼. 내가 얘를 K로 둔다면 얘는 뭐라고? K를 제곱한 숫자라고.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래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연동할 수가 없어. 지수부등식에서는. 그래서 내가 요 알맹이를 내가 지금 K라고 놨죠. 그죠? 그럼 이쪽은 K의 M제곱이, 그럼 얘는 K제곱이었잖아. K제곱. 그치? 요 알맹이를 내가 K제곱 그리고 가로 열고 O-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얘를 K라고 놓는다면 얘는 K제곱이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럼 요거 곱해버리면 이 지수는 10-2n이 됩니다. 근데 얘가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이제 밑이 같잖아. 그러면 지수 방향이 M 10-2n 요렇게 풀어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어. 이때 당시는. 근데 우리가 얘일지 이 K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확인해야지. K가 얘였다며. K가 얘였잖아. 루트 2가 몇 점 몇이야? 약 1.414 뭐 이 정도 되지? 그럼 1점 몇에서 1 뺐으니까 얘는 0점 몇일 거 아니야? 그지? 이 K의 값은 0과 1 사이 숫자야. 얘는. 이 K 값은.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를 풀어가지고 틀린 애들이 많았어. 근데 요거를 풀면 일단 못 풀어. M 값이 안 나와. 그래서 요렇게 풀었는데 안 나와?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돼. 왜냐면 여기 1 집어넣어봐. 그럼 8보다 큰 M 값이 한두 개야? 무한대지? 이해되지? 자, 요 식 갖고 풀게요. M이 10-2n이니까 자, n은 자연수니까 둘 다 자연수니까 여기 1부터 넣을게요. 자, 1이면 m이 1 집어넣으면 8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러면 m이 1일 때 m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개? 자연수 몇 개? 몇 개? 8개. 그러면 얘 하나만 해도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오겠지, 순서상이. 그치? 여기 나오는 개수가 바로 순서상의 개수가 되는 거야. m이 2면 n이 2라면 m은 2 집어넣으면 6. 얘는 6개. n이 3이라면 m이 4가 되겠죠? 4개. 몇 개씩 줄고 있냐 지금? 얘가 2의 배수니까 어차피 2개씩 줄고 있지? 그치? 그러면 8개, 6개, 4개, 그 다음 2개가 되겠지? 그 다음은 빵개니까 빵개는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럼 순서상의 개수는 요걸 다 더한 게 순서상의 개수겠지. 그치? 그래서 20개가 요거 순서상의 개수가 된다. 이해됐니? 어허... 607번. 내가 오늘 두 문제 풀 것 중에 두 번째 문제. 607번. 많이 어렵진 않아. 근데 어려워. 그냥 풀라 그러면 못 풀어. 이거 질문 누구 거였냐? 607번? 너 맞았어? 성현이 질문 있나? 성현이 맞았네? 자, 볼게요. 간다. 얘 있으니까 나는 2분의 1에 x제곱을 t라고 치환할게요. t라고 치환하면 쓰든 안 쓰든 이 범위는 항상 습관적으로 쓰세요.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16 t 플러스 48n
됐죠? 근데 얘가 너무 친절하게 인수분해 하라고 여기를 줬어. 그냥 곱해서 48n 더해서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6이려면 얘가 3n 곱하기 16 둘 다 마마하면 곱해서 48n 더하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6 되죠. 이 앞에는 t야. 자, 그럼 얘는 3n 여기다 써야지. 3n 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 3n이 정확하게 16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16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이 3n이 되는 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됐죠? 그럼 봐. 1번부터 구할게. 3n t가 a였어.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2분의 1, 그리고 이쪽은 16인데 2의 4제곱이 되지. 그지?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 내가 지금 지수끼리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밑을 얘네들은 같은데 얘가 좀 다르지. 그지? 얘 밑을 2로 바꿀게. 밑을 2로 바꾸는 거는 내가 니네들 지수함수 할 때 해줬어. 잘 봐. 3n 얘의 지수는 1이야. 그죠? 근데 내가 얘를 로그 2의 2로 쓸 거야. 왜? 밑을 2로 바꾸기 위해서. 왜?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얘하고 얘는 뭐 할 수 있다?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요 앞부분을 내가 뭐로 바꿀 수 있다? 2의 로그 2의 3n으로 이걸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내가 지금 3n을 1제곱을 얘로 바꿨고 그 다음에 얘하고 자리 바꿔서 여기 밑을 2로 바꿔놓은 거야 지금. 그러면 전부 다 밑이 2기 때문에 뭐 하면 돼? 지수끼리 밑이 다 1보다 크잖아. 그럼 지수끼리 그냥 부동호 방향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지. 그지? 자, 부동호 방향은 로그 2의 3n 보다 마이너스 x가 크고 4보다 작다. 양변에 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보다 x 마이너스 로그 2의 3n이야. 여기까지 됐니? 이때 이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 정수 x가 2개. 이 x가 2개만 돼야 된대. 근데 이미 마이너스 4는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하나 큰 거는 마이너스 3 가능하겠지. 그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는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어디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되니? 굳이 수직선 안 그릴게.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3n이라는 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지. 얘는 들어가 주니까. 근데 얘는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얘는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 되니? 지금 이 얘의 범위를 구한 거야. 자, 그러면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로그 2의 3n 3이 될 것이고 3n 값 구하러 가자. 3n은 2의 2제곱이니까 4보단 크고 2의 3제곱이니까 8보단 커야 돼. 그죠? 양쪽에 3씩 나눠주면 3분의 4보다는 n이 크고 3분의 8보다는 크다. 얘는 1점 매치고 얘는 2점 매치지? 이때 이 n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2뿐이 없다. 그죠? 여기까지 됐니? 자, n 값 몇 개 나왔어 지금? 한 개 나왔어. 얘는 한 개 찾은 거야. 이 구간에서 n 값이 될 수 있는 건 한 개, 2뿐이 없다. 여기까지 됐죠? 풀이는 이제 비슷하니까 한 번 더 보고 조금 이따 풀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구간에서 n값 찾으러 갈게. 자, 얘는 2의 4제곱. t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t가 얘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3n인데 내가 아까 어떻게 바꾸는지 봤지? 얘는 아까
2의 로그 2의 3n으로 이렇게 바꿨었지? 풀이 방식 똑같다 이제.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x 로그 2의 3n이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3n보다는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이렇게 돼요. 됐니? 자, 요때 x의 개수는 두 개만 돼야 돼. 마이너스 4는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작은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5. 여기까지는 들어가줘야 돼. 두 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뭐는 들어가면 안 돼? 얘보다 하나 작은 마이너스 6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얘의 범위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요. 2의 3n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죠? 풀이 방식은 얘랑 좀 비슷해요. 자, 이거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5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2의 3n이 6보다 작다. 원상복귀 시켜줄게. 3n이라는 친구는 2의 5제곱이니까 32보다는 크고 2의 6제곱인 64보다는 작을 거야. 됐죠? 양쪽에 3씩 나눠주면 3분의 3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64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몇 점 몇이야? 10점 몇이지? 10점 몇보다 커. 그러면 11부터. 자, 얘가 몇 점 몇이야? 21점 몇이지? 21점 몇이니까 21까지 가능하지. 그러면 11부터 21까지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몇 개가 나온다? 11개가 나온다.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수 n값이 될 수 있는 건 12개가 답이에요. 선생님 이거 풀어주는 이유는 이때 당시 이거 오답률이 82%인가 그랬어. 80%가 넘었어 오답률이. 이게 되게 거의 다 틀렸어 거의. 오답률 80% 넘으면 그 60%만 넘어도 어렵다고 하거든. 이거 80% 넘던 문제야. 이거 지금 해보세요. 네? 619번 누구 거야? 맞은 사람 있니 이거? 맞았어? 이거 어려워? 어려워?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로그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야. 자, 어떤 로그가 정의가 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밑조건, 진수조건을 제대로 갖춰줬냐 이 뜻이에요. 됐니? 밑조건은 뭐냐? 밑이 A라고 한다면 밑은 0보다 크고 A는 1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밑조건. 진수조건은 진수가 0보다 크다. 이게 진수조건. 요거를 제대로 아냐 모르냐에 대한 문제야. 이 문제는. 자, 얘부터 볼게요. 여기에서의 원소가 되는 건 X값이다. 여기서도 원소가 되는 건 X값이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X값인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 로그 2의 X제곱은 2고요. 2 로그 2의 X는 2야. 됐니? 그럼 진수 조건이 지금 진수가 X제곱이지? 그럼 X제곱이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되지? 제곱해서 근데 우리가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0 빼고 다 제곱하면 0보다 커지잖아. 그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의 진수 조건은 얘야. 그럼 이거 풀게. 그럼 X제곱은 이렇게 넘어가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지. 그럼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요거 뺀 나머지 애들은 다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둘 다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여기서는 X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고 얘는 진수에 지금 X가 올라가 있지. 그지? 얘는 0보다 X가 크다. 이게 진수 조건이에요. 여기서의 진수 조건. 양쪽에 2로 나눠주면 얘는 1일 것이고
x가 얘는 2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해되니? 여기서의 x값은 뿔마 2고 여기서의 x값은 2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얘는 2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틀리겠지. 그러니까 이해되니? 기억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이제부터 계속 같은 논리야. 로그 8에 자, 요거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얘가 1이다. 여기서의 진수는 얘야. 그럼 얘의 진수 조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돼. 그죠? 그럼 x제곱은 1보다 커야 돼. 제곱해서 1보다 커지는 숫자는 마이너스 1하고 1인데 클 때는 양쪽 끝각. 그럼 여기서의 진수 조건은 얘다. 얘가 진수 조건이야. 요 안에 들어가면 x값 다 된다는 얘기야. 자,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8에 8이 1이니까, 그지? 그럼 x제곱은 x제곱 빼기 1이 8이니까 x제곱은 9가 되고 x값은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거 여기 들어가고 얘는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x값은 뿔마 3으로 둘 다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자, 진수가 얘보다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x가. 얘는 1보다 커야 돼. 근데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1보다도 크고 1보다 큰 거는 여기서의 진수 조건은 요것밖에 없어요. 됐니? 그리고 계산하면 로그 8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곱할 거니까 x제곱 빼기 1 얘는 1인데 요거 계산하면 아까 x값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잖아. 계산하면 똑같잖아 여기서는, 그지? 그런데 얘는 진수 조건이 얘이기 때문에 누가 안 돼? 얘가 안 되고 얘만 가능해. 됐어요? 이해됐니? 그럼 이 두 번째 거의 x값은 3만 가능해. 얘는 뿔마 3이고 얘는 3이야. 그래서 얘는 달라요. 됐니? 마지막. 자, 여기서의 진수는 x-6분의 x가 진수다.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그러면 얘분의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여야 0보다 크겠지, 그지? 다른 말로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여야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 x랑 x-6이랑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럼 그 결과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이 결과잖아, 그제? 얘네들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의 진수 조건이야. 그걸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 왜? 범위 설정하려고. 그럼 얘는 근이 0과 6이니까 0과 6 클 때는 양쪽 끝각. 자, 첫 번째 거의 진수 조건이 얘야, 얘. 자, 요거 구해볼게. 2에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2가 되면 되겠지, 그치? 로그 2에 2가 1이니까. 그러면 x-6분의 x가 2가 되면 돼. x는 2x-12고요. 넘어가면 x는 12가 되니까 여기서의 x값은 12 한 개야.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지, 그치? 12라는 숫자는. 두 번째 거 풀게. 두 번째 거의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려면 x는 6보다 크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누구만 되냐? 얘만 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야.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계산해보면 얘가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지? 그때 x값 여기서 몇 개 나왔어? 10이 나왔지? 그럼 여기서도 계산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모양이 똑같아지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도 x가 10인데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10이 들어가잖아. 요거 계산해보면. 그럼 여기서의 x값도 뭐란 얘기야? 10이란 얘기야. 이때는 얘도 12, 얘도 10이니까 이게 같은 게 성립된다는 얘기야. 디귿. 됐어요? 이게 로그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 잘 알아둬. 이거. 자, 628번.
누구 거지? 이건 그냥 연립방정식. 자, 위에 거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y제곱, 얘는 7 이렇게 쓸게요. 위에 거는 그냥 아무 한거 없어. 자, 얘는 밑이 똑같으니까 log 2의 y분의 x 마이너스 2가 1이지?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1 되려면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x-2는 2y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내가 2y 대신 x-2를 이 자리에다 집어넣어도 되겠네, 그지? 집어넣으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y 대신 얘를 집어넣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분배하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은 7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지수방정식 푸시면 돼요. x 마이너스 2는 2y는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양변에 2의 x제곱씩 곱하면 얘는 2의 2x제곱, 얘는 마이너스 요거 쪼개자 2가 내려가면 8로 바뀌겠죠. 4니까, 그지? 2의 x제곱씩 곱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8. 얘 곱하면 2의 2x제곱인데 넘어오면 7 곱하기 2의 x제곱. 지금 양변에 2의 x제곱씩 곱한 거야. 됐어? 그때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면 t 값은 0보다 크다. 얘는 t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8은 0. 1, 8 마이너스 t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8인데 0보다 커야 돼요. t 값은 8분이 안 되는 거지. 얘가 8이야. 8은 2의 세제곱이지. x 값은 몇이다? 3이다. 그죠? 그럼 얘가 3이야.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y가 1이니까 y는 2분의 1이겠네요. 그죠? y는 2분의 1이다. 두 개 곱하면 2분의 3. 거기다 10 곱해. 그럼 15가 답이겠네. 그 다음 질문이 636번. 누구 거야?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 질문 더 있었나? 마지막이지? 자, 이거 치환 안 할게, 그냥 우리가 로그 x를 어차피 t로 치환할 건데, 그럼 이거의 실제 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로그 알파 또는 로그 베타의 모양으로 생겼었잖아. 여기 이거 t로 치환했을 때. 이건 알죠? 그럼 두근의 합은 뭐야? 얘네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가 되지, 그지? 두근의 곱은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됐니? 자, 얘네들이 두 근이래. 얘네들이 두 근. 두 근이 이거라면 모양은 로그 알파분의 1 더하기 로그 베타분의 1로 쓰일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그치? 근데 두 근의 합이잖아. 여기서 이 모양의 실제 두 근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그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p가 된다고. 됐죠? 두 근의 곱 로그 알파분의 1 곱하기 로그 베타분의 1은 a분의 c 하니까 얘가 q 값이야. 얘가 되니? 이해됐죠? 자, 요거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내보낼게요. 얘도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내보낼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p가 얘란 얘기지? 근데 얘가 몇이었어? 5였지?
5가 마이너스 P니까 P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내보내고 얘도 마이너스 내보낼 거야. 알파, 베타. 얘한테 마이너스 하나 나오고 얘한테 마이너스 나오면 그대로 플러스가 되겠네. 그지? 그럼 이 값이 뭐야? 얘겠네요. 오케이? Q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곱하면 15네. 끝! 으야.